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를 해드릴 거냐면, 지금 뉴스에서 부자세 이야기가 막 나오죠. 그 미국 관련 뉴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부자세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이것도 제가 작년 10월인가 그때부터 조만친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강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만친. 이 사람이 조만친이에요. 이 사람이 조만친이에요. 조만친.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 지금 상황 구성이 쉽게 말하면 절반 절반 이 개념인데, 히든 카드가 이 조만친이 중도예요. 중도인데 중도파인데 그 민주냐 보수냐 정확하게 나누면 조만친 스스로는 나는 민주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만치는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이냐? 기업가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세 관련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조만치는. 큰 그림이 되시죠? 이 조만치는 기업가를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와 어떻게 보면 손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론 머스크 하는 거는 조만친이 다 지원을 해줘. 그래서 바이든과 미국의 집권 여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항상 조만친 때문에 모든 게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작년부터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조만친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긴 좀 이제는 그렇고, 이제 다른 이야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 48,000 갈 거다 그렇게 계속 말을 했죠. 그대로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한 이틀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주말 때문에. 그대로 48,000 딱 스트라이크 치죠. 찌라시 딱 띄우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우상향이다. 전고점 저는 뚫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전까지 전고점을 뚫고 내리도 내린다. 그러면 수익률을 봤을 때 비트코인도 괜찮을 거고, 비트코인 플러스 도지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 좀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꼭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코인베이스 아시죠? 회사 코인베이스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오르면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코인베이스 주가도 오른다. 티커 안 적어드려도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티커 검색하셔서 코인베이스 한번 참고하시고, 이것도 제가 다 남겨놨죠. 애플 조심해라, 애플. 이 다 고급 자료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걸로 번역기 돌려서 해놓은 거예요. 구독자도 최근에 좀 늘어나서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나면 저는 이런 고급 영상 이제 안 합니다. 저 혼자 그냥 돈 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한테 구독 다 누르라고 하세요. 구독. 이런 고급 자료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잘 못 봐요. 돈 주고 봐야 돼. 그러면 중국 관련주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를 초과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중국 관련주는 4일 교대로 셧다운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모든 것은 한 중반 정도 지나면 기억에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는 4일, 어제 오늘 한 4월 1일이나 2일쯤부터 본격적으로 슈팅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관련 부분에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중국의 셧다운 개념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 전에 셧다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과거의 셧다운은 뭐죠? 돈 무브. 과거의 셧다운은 아무것도 안 해. 공장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근데 지금의 셧다운은 그게 아니에요. 상하이가 있으면 상하이 절반만 셧다운을 하고, 맞죠? 셧다운을 하면 이 셧다운하면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주거 시설에서는 당연히 꼼짝만 한데, 이 상하이 절반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들, 맞죠? 이 공장들이 있으면 이 공장 안에서는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근로자가 이 공장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셧다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안에서는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 원래 같으면 직원들이 하루 공장 업무가 끝나면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집단 합숙 개념의 셧다운이란 말이에요. 공장은 돌아가는데 근로자들이 요 안에서 집단 합숙 개념의 셧다운이다. 그래서 물건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죠. 여기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호재일 수도 있어요. 왜? 노동자가 집약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니까 여기서 뭐 잠을 잡아야 얼마나 자겠어요. 기숙사가 커봐야 얼마나 크고 맞죠? 그 많은 인력들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야간 수당 주면서 계속 일 시키는 거야. 야 미친 듯이 일해. 개같이 일해.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계속 재화를 물건을 생산을 해놓으면 이제 셧다운이 딱 끝나면 이게 일시적으로 한 방에 쑥 반출이 되겠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렇게 맨 처음에 셧다운했다 그 그림에 퍽 했다가 실질적으로 항생이나 홍콩 지수가 이렇게 반등 치잖아요. 과거 같은 셧다운이면 이게 반등 치면 안 돼. 이게 왜 반등 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안 말리는 거예요. 어제 100% 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셧다운의 개념이 다르다. 이 부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고 이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4월은 FOMC 발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인가? 이번 주에 그 윌리엄스, FOMC 윌리엄스 총재 발언이 있어요. 윌리엄스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입니다. 그 사람 발언할 때 주가 엄청나게 급등해요. 그리고 제가 그 밤새 고민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어제 미국 그 수입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게 보면 수입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과연 0.5포인트를 올렸는데도 그 지수값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어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올리고 나서 발표되는 지수값들이 주간 지수값들 있잖아요. 주간마다 발표되는 거. 소비심리 지수 이런 것들. 그런 지수값이 만약에 잘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가가 더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0.5포인트 올렸는데도 지수값이 만약에 잘 나오면 주식은 더 미친 듯이 슈팅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사고를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5월 달에 주식이 박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기초 체력이 미국은 강하니까.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 세계가 지금 디플레이션이 힘드니까 자금들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게 웃긴 게 지금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전 세계 지금 뭐 특히 유럽 자금, 유럽과 중동 자금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 유럽과 중동 연기금 자금이 그전에는 신흥국 쪽으로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빵 터지면서 신흥국까지 리스크를 입었잖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 신흥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뭘 갖고 오죠? 밀 등등등등등등 많이 수입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터지는 거야. 터지니까 우선 홍콩에서부터 벌써 바로 드러났잖아요. 홍콩에 들어간 이 유럽계 자금이 바로 빨려서 쭉 빠져나가잖아.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이 돈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빵 터지면서 갈 곳을 잃은 거예요. 갈 곳을 잃어서 미국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 그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으로. 미국 원래 채권 시장을 쏠렸는데 겁이 나서 미국 채권 시장을 쏠렸는데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수값이 좋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빼서 어디로 쏠리고 있다? 주식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이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는 긴가민가인데 흐름이 그렇게 나와서 어제 미국 그 수출입 지수값인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볼 줄 모르시죠? 저는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자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사고의 전환이 또 필요한 이유가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그 기준금리나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시중에 자금이 말라가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미국만 그렇고 글로벌을 봐야 돼요. 글로벌을. 중국은 지금 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암묵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바질3를 작년 12월부터 쭉 가려고 하다가 일시 정지를 해놓은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못 올려요. 못 올려. 그러면 현재 풀려 있는 유럽계 자금과 중동 자금
그 다음에 아시아계 자금이 이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한 방에 쏠리면 어떻게 돼? 이 의문점을 갑자기 이 의문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는데도 유럽, 중동,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신흥국, 우리나라 이쪽 동네, 북동아시아 쪽, 신흥국, 이쪽 자금이 갈 곳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야. 그전엔 채권으로 갔는데, 미 국채로 돈이 쏠렸는데, 생각외로 미국 경기 그 지수값이 좋게 나오니까 이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지금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든 말든. 중요한 거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흥국 뭐 다 박살나잖아요. 주가가 모든 게 다 박살나는데 오늘 미국 주가만 올라가잖아. 바이든이 천재야, 천재. 자, 이거는 뭐냐? 비트코인의 큰 그림이에요. 비트코인 큰 그림인데 보시면 자, 이제 비트코인 대세 상승기가 시작돼서 69,000 뚫는다 이거예요. 블룸버그에서 54,000까지 간다고 했죠. 54,000. 이거 갈까 안 가요? 블룸버그에서 말하면 무조건 가요. 딱 코너가 쫙 확실하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죠? 이렇게 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쭉 이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역배열 차트가 정배열 차트로 바뀐다는 거죠. 정배열 차트로 바뀌면서 69,000 전고점 뚫는다. 믿거나 말거나 피터 브렌트는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다음 고점은 16만 5천 달러다. 안 믿기시죠? 이번에도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주장합니다. 비트코인 10만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뚫고 초장기적으로 보면 한 10년 내다보고 놔두시면 16만 5천 달러 비트코인은 결국엔 찍는다. 왜 그러냐? 지금 의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터지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잖아. 달러 가져다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격으로 우리는 비트코인을 지원해 주네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를 기부를 해주고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이 글로벌적으로 이 인간의 의식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닛 앨런도 건전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코인 관련 규제안이 나올 건데 특히 영국에서 코인 관련 규제안이 나올 건데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정착시킬 거냐 그거예요. 이것도 다 강의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가오는 문명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그중에 다 강의했는데 간단하게 강의해 드릴게요. 목 아파요. 우선은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현재 미국에서 논쟁되는 건 큰 그림이 뭐냐면 미국 US CBDC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CBDC를 바로 돌리면 안 되니까 중간 연결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 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민간 이거를 국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자격 업체에서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민간 자격 업체의 어떤 자격 요건, 명확성, 그 다음에 자본성, 적을게. 명확성, 자본성. 여기서 자본성이 중요해. 명확성은 재무제표상 이 아이들이 도덕적 해이가 없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연구 자료 나오는 게 이 자본성. 1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 풀려 있는 그 달러 총액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곳이 US CBDC 시스템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이 있냐 없냐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 JP 모건 체이스 이런 데도 미국의 모든 달러를 다 1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가 되도록 맞바꿈 할 때 그
증거담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증거담보금이 되는 만큼 자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우선은 은행이 운영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은 기준이 되는 건 은행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비트코인 회사 이런 게 아니라 은행 중심으로 우선은 돼요. US CBDC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이 된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주체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페이스북도 아니고 일반 기업도 아니고 결국엔 뱅크다, 뱅크. 근데 이 뱅크가 JP 모건 체이스가 돈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시중에 풀려 있는 이 달러를 종이 달러를 1대1로 교환할 때 이 총액을 증거담보금 개념으로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큰 그림은 아직까지 연구 자료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큰 그림은 뭐냐? 이 은행에 미국 정부가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 출자를 해서 이 은행에서 딱딱딱딱딱 1대1로 바꾸는 거지, 돈을. 바꾸면 증거담보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부족한 그 증거담보금을 누가 담보를 해주냐? 미 정부가 한다는 거죠. 미 정부가. 미 정부가 누가 그렇죠? 당연히 재무부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1 US CBDC를 발행할 때, US CBDC를 발행할 때 1 스테이블 코인과 교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뭔가 그러니까 1 US CBDC가 이렇게 교환할 때 뭐 문제가 생겨서 해킹 당할 수도 있잖아. 해킹 당해서 사라져도 증거담보금이 은행 돈과 US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담보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땜빵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면 그냥 거의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도 큰 거야. 왜 이 말을 하냐? 영국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영국에서 이 발언을 할 거야. 조만간에. 영국에서 조만간에 CBDC 관련 이야기를 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거를 절대로 죽일 수는 없어. 100%야,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영국에서 이 CBDC,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어떤 규제안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시장 배척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라 시장 우호적인 발언을 합니다.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되냐, 어떤 건전한 규제를 해야 되냐, 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때 코인이 급등하면서 슝 날아가면서 테슬라가 날아가겠죠. 테슬라가 날아가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새끼들 EV주 뭐 니콜라도 있겠죠. 니콜라도 있고 뭐 기타 몇 가지 있겠죠. 그 아들도 같이 덩달아 엮여서 조금씩 주가가 뜨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뜨고 큰 그림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으면 저는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다 아시는 거예요. 나스닥과 비트코인. 우선은 비트코인을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미래를 선행해서 알려준다. 그거는 명백하다. 제일 재수는 나스닥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오르는 날이 있죠. 그래서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죠? 디커플링이 났다. 나스닥과 비트코인 디커플링 드디어 생기나? 이 날이 주식 사는 날이에요. 결국에는 따라가니까. 다 따라가잖아. 여기도 보면 먼저 슈팅을 치잖아요. 여기도 먼저 꺾이니까 나스닥이 뒤따라 꺾이고. 비트코인의 흐름만 잘 보시면 돼요. 대신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큰 그림을 알기는 힘들지만 차트를 보면 큰 그림이 쫙쫙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은 단기 이제 48,000 찍었죠, 제 말대로. 비트코인 이제 54,000 그냥 쭉 갑니다. 요거 54,000 쭉 가고
그럼 비트코인이 요거 전고점 7만 달러, 7만 달러 가려면 어떤, 이게 나스닥이구나. 비트코인 전고점 대략 6만 8천 달러 가려면 어떤 호재가 터져야 되냐, 이 구간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휴전. 딱 한 달 되니까 휴전 관련 찌라시가 막 돌죠. 그리고 제가 미리 찌라시 그 전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찌라시 돌고 있다. 게시판에 보면 자료 다 있죠. 우크라이나 휴전 딱 터지면 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48,000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48,000에서 54,000까지 48,000에서 48,000에서 54,000까지 가려면 우선은 10%만 뜨면 52,000이니까 한 15%, 13%만 뜨면 되겠네요. 이거 금방 떠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한번 보자.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가가 75% 확률값으로 주가가 우상향이에요. 급등하는 시기야. FOMC 발언도 없고. 이때 비트코인이 한 54,000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떨어지려고 할 때 우크라이나 호재가 빵 터지는 거지. 호재네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옵션 만기일에도 또 떠는 거지. 또 떠서 68,000. 68,000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도 폭락하는 거죠. 이때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큰 그림은 폭락해도 전고점은 뚫고 폭락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야? 전고점이 대략 16,200 정도 잡아요. 나스닥 맞나? 한번 보자. 그래 잡으면 되겠네요. 16,200. 전고점 16,200을 뚫고 얘가 16,200을 뚫고 더 뚫고 희망을 가득 주면서 와 진짜 대세 상승기네 하고 나서 이제 폭락에도 폭락한다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자, 고급 자료 같은 거 제가 많이 알려드리니까 주위 분들한테 많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